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 채소를 사면서 정작 앞마당에 자라난 영양 만점의 식물들은 제초제를 뿌려가며 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뽑아내려 애썼던 잡초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텃밭에서 정성껏 키우는 토마토나 상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채소밭보다 더 비싼 가치를 지닌 7가지 놀라운 잡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잡초는 그저 쓸모없는 풀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당장 정원으로 달려가 그동안 뽑아버렸던 잡초들을 애타게 찾게 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잡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땅속에 숨겨진 황금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신 후에도 과연 여러분은 다시 제초제를 드실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훌륭한 식물들을 잡초라고 부르며 미워하게 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들판에 자라는 야생식물을 채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잡초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모든 풀은 식량이거나 약초였고 때로는 옷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특정 작물만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야생식물은 단지 방해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관리된 푸른 잔디밭이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초제 회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했던 야생식물들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잡초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잡초란 단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일 뿐입니다. 이제 그 편견을 깨고 자연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진짜 슈퍼푸드들을 다시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민들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 아침마다 정원에 쪼그리고 앉아 노란 꽃을 피운 식물을 뽑아내느라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완벽한 잔디밭을 꿈꾸며 민들레를 불청객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잡초라는 단어에 갇혀 이 식물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잔디밭이라는 개념 자체는 불과 200년 전 유럽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만든 인위적인 유행에 불과합니다. 그 전까지 민들레는 뽑아내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 소중하게 가꾸고 수확해야 할 귀한 작물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영양가가 듬뿍 담긴 이 천연 보약을 독한 약까지 뿌려가며 죽이고 대신 마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영양가가 훨씬 떨어지는 채소를 사 먹고 있는 셈입니다. 민들레는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콘크리트 틈새에서도 피어나는 그 강인한 생명력은 단순히 독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식물 내부에 강력한 생존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잡초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수많은 유효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일반 채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정원에 민들레가 자란다는 것은 사실 땅이 비옥해지고 있으며 자연이 여러분에게 공짜 영양제를 선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식량이나 약초로 쓰기 위해 일부러 민들레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불청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흔히 사람들은 민들레가 씁쓸해서 먹기 힘들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민들레는 잎부터 뿌리, 꽃까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봄철에 새로 돋아난 연한 민들레 잎을 채취해보세요. 이 어린 잎들은 쓴맛이 덜하고 부드러워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소금만 곁들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환상적인 야생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시금치나 루꼴라 대신 민들레 잎을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보세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어줍니다.
꽃은 또 어떨까요? 노란 민들레 꽃잎만 따서 튀김옷을 살짝 입혀 바삭하게 튀겨내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꽃잎을 모아 설탕과 함께 끓여내면 달콤하고 향긋한 민들레잼이나 시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수제잼 가게에서는 이런 야생화 시럽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을에 캔 민들레 뿌리를 깨끗이 씻어 잘게 썬 다음 햇볕에 바짝 말려보세요. 이것을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볶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카페인이 전혀 없는 훌륭한 민들레 커피가 탄생합니다. 맛은 구수한 아메리카노와 비슷해서 커피 대용품으로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당에 천연 카페와 유기농 식료품점을 두고도 제초제를 뿌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민들레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리로서의 가치도 훌륭하지만 민들레의 진짜 진가는 바로 엄청난 약효와 영양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양소의 왕이라고 부르는 시금치와 비교해 볼까요? 놀랍게도 민들레 잎에는 시금치보다 비타민 A가 2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칼슘, 철분, 마그네슘까지 듬뿍 함유하고 있죠. 옛날 동의보감 같은 의학 서적을 보면 민들레를 포공령이라고 부르며 아주 중요한 약재로 다루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 건강에 있어서 민들레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에 현대인들처럼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간 영양제를 사 먹기 전에 뒷마당에 있는 민들레 잎을 다려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민들레는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기를 빼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처럼 놀라운 효능을 가진 식물을 단순히 잔디밭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척박한 환경을 이겨낼 강력한 면역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 무료로 제공하는 이 완벽한 종합 비타민을 걷어차지 마세요. 오늘 당장 민들레 한 송이를 채취해서 그 건강한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쇠비름입니다. 정원 가꾸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름철 떼약볕 아래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성하게 자라나는 이 녀석을 보고 진저리를 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줄기는 붉은빛을 띠고 통통한 다육질 잎을 가진 이 식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뿌리를 뽑아서 바닥에 던져두어도 며칠 뒤에 비가 오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는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자랑하죠. 사람들은 이 징그러운 생존력 때문에 쇠비름을 최악의 잡초라고 부르며 보이는 족족 없애버립니다. 쇠비름은 가치가 없는 잡초라는 오해가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 식물을 화분에 모셔두고 애지중지 키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쇠비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식물 중 하나이며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귀중한 자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쇠비름을 샐러드로 즐겨 먹었고 인도 사람들은 중요한 약초로 사용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수분을 몸에 저장하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특별한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칫거리라고 부르는 그 강인함이 사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핵심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원의 골칫거리가 어떻게 최고의 영양 공급원으로 변신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쇠비름이 품고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보통 오메가3라고 하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식물 중에서는 들기름이나 아마시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흔해 빠진 잡초 쇠비름의 잎에는 육상식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채식주의자이거나 생선의 비린내를 싫어해서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쇠비름은 그야말로 자연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의 뇌 건강을 지켜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지 않아도 마당에 널린 쇠비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쇠비름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도 아주 비싸게 쓰이는 성분이죠. 이 통통한 잎사귀 안에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줄 마법의 성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흔히 장명체라고 해서 먹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불렸던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 쇠비름이 왜 그토록 강인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나요? 이렇게 영양가 높은 쇠비름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 수 있을까요? 쇠비름의 맛은 약간 상큼하고 새콤하면서도 잎을 씹었을 때 약간의 점액질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독특한 식감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지중해 지역이나 중동 국가에서는 쇠비름을 아주 고급 식재료로 취급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토마토와 오이 페타 치즈에 신선한 쇠비름을 듬뿍 넣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 먹습니다. 약간의 새콤한 맛이 샐러드의 풍미를 확 살려주죠. 멕시코에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쇠비름을 푹 끓여내어 스튜를 만들어 먹는데 고기의 느끼함을 쇠비름이 완벽하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쇠비름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조물조물 묻혀 나물로 즐겨 먹었습니다.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겨울철에 묵나물로 볶아 먹기도 했죠. 혹시 쇠비름의 미끄덩거리는 식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요구르트와 바나나를 함께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건강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쇠비름 주스를 한 잔씩 마시면 뱃살도 쏙 들어가고 변비도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에 쇠비름이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잡초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최고급 유기농 채소 농장에 당첨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초제 대신 가위를 들고 나가서 맛있는 쇠비름을 수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주인공은 이름만 들어도 피부가 따끔거리는 것 같은 식물, 바로 쐐기풀입니다. 산이나 들판 혹은 습기가 많은 텃밭 구석에서 이 식물을 실수로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불이 난 것처럼 따갑고 부어오르는 고통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끔찍한 통증 때문에 쐐기풀은 무조건 피해야 할 독초 혹은 악마의 잡초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쐐기풀의 잎과 줄기에는 미세하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빼곡하게 돋아 있는데 이 가시들이 피부에 닿으면 부러지면서 개미산이나 히스타민 같은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에게 극심한 따가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쐐기풀은 만지면 위험하다는 오해 때문에 우리는 이 식물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겉보기에 가장 위협적이고 사나운 식물이 속으로는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넘치는 선물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쐐기풀의 그 무시무시한 가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방어막일 뿐 그 속살은 어떤 채소보다 안전하고 훌륭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화학물질조차도 특정 조건에서는 우리 몸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대 로마의 군인들은 류무머티즘 관절염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일부러 쐐기풀로 자신의 관절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부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통증을 마비시키는 놀라운 민간요법이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식물이 바로 이 쐐기풀입니다. 가시의 공포를 이겨내고 쐐기풀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영양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쐐기풀은 한마디로 야생의 종합 영양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쐐기풀은 기적의 식물입니다. 철분 함량이 일반 채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 역시 엄청나게 풍부해서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의 양도 우유보다 훨씬 많고 단백질 함량까지 높아서 채식주의자들의 근육 생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쇠기풀을 기적의 허브로 대우해왔습니다. 봄이 되면 산모들이 출산 후 기력을 회복하고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해 쇠기풀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체내의 염증을 씻어내며 알레르기를 진정시키는 항히스타민 효과까지 있어서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쇠기풀 추출물이 최고의 천연 치료제로 쓰입니다. 만지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이 먹으면 알레르기를 치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밸런스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제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조화로움입니다. 정원 구석에 쇠기풀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든든한 주치의가 상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꺼운 장갑만 준비한다면 당신은 이 최고의 영양제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가운 쇠기풀을 어떻게 요리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의 독성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쇠기풀의 따가운 독성은 열을 가하거나 말리게 되면 100%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뜨거운 물에 단 1분만 데쳐도 가시는 부드러워지고 독성은 완전히 분해됩니다. 데쳐낸 쇠기풀은 시금치와 아주 비슷한 맛이 나면서도 훨씬 깊고 진한 땅의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봄철이 되면 부드러운 쇠기풀 어린잎을 따서 감자, 양파와 함께 갈아 넣어 고소하고 담백한 쇠기풀 수프를 끓여 먹습니다. 이 수프는 봄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죠. 물기를 꽉 짜서 페스토를 만들거나 파스타에 넣어 먹어도 환상적입니다. 또한 잎을 바짝 말려서 허브차로 우려 마시면 구수하면서도 상쾌한 맛이 일품이며 매일 마셔도 부작용이 없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쇠기풀의 활용도는 주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줄기에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인류는 면화가 널리 퍼지기 전까지 쇠기풀에서 실을 뽑아 옷감이나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백조왕자에서 주인공 엘리사가 오빠들의 마법을 풀기 위해 맨손으로 찔려가며 짰던 그 옷이 바로 쇠기파기풀로 만든 옷입니다. 식량부터 약재, 그리고 옷감까지 쇠기풀은 인류의 생존을 도왔던 가장 위대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식물을 한낱 잡초 취급하며 뽑아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질경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나 운동장 가장자리, 심지어 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등산로에서도 끈질기게 납작 엎드려 자라는 이 식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바퀴에 짓눌 눌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도 절대 죽지 않는 질긴 생명력 때문에 질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올 때 그들의 발에 묻어온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 식물을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이 식물이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흔히 질경이는 그저 길가에 널린 쓸모없고 밟히는 잡초일 뿐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워낙 척박하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자라다 보니 더럽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이 겸손한 식물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천연 구급상자입니다. 밟히고 짓눌려도 살아남기 위해 질경이는 상처를 회복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성분들을 잎사귀 가득 품고 진화해왔습니다. 당신이 산책을 하다가 다치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연은 분명 가장 가까운 곳에 치료제를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 치료제가 바로 당신이 무심코 밟고 지나간 질경이입니다. 질경이가 천연 구급상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모기나 벌에 물리거나 날카로운 가시에 긁혀 피가 난 적이 있으시죠? 이때 구급약이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질경이 잎을 찾아보세요. 질경이 잎을 뜯어서 입으로 잘근잘근 씹거나 볼로 지식여 즙을 낸 다음 상처 부위에 올려두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질경이에는 아우쿠빈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의 염증을 순식간에 가라앉히고 벌레의 독성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상처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게 도와줍니다. 놀랍게도 질경이는 피부에 박힌 가시나 파편을 바깥으로 밀어내어 뽑아내는 독특한 효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숲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질경이는 생명을 구해주는 가장 중요한 약초였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성분을 분석하고 인정해낸 놀라운 양리작용입니다. 길을 가다 발이 부르트거나 물집이 생겼을 때도 질경이 잎을 신발 안에 깔고 걸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훌륭한 천연 연고가 우리 발밑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우리는 비싼 화학 연고만을 찾고 있었던 시입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이 완벽한 치유의 식물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질경이는 훌륭한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봄철에 아직 잎이 부드러울 때 채취한 질경이는 훌륭한 나물 반찬이 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된장과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달짝지근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잎이 조금 억세졌다면 국을 끓이거나 장아찌를 담가서 오랫동안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질경이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해서 장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나 변비 해결을 위해 약국이나 마트에서 차전자피라는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에 타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 차전자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질경이 씨앗의 껍질입니다. 한자로 차전초가 질경이를 뜻하고 차전자는 그 씨앗을 의미하죠. 가을이 되면 질경이의 꽃대에서 수많은 작은 씨앗들이 맺히는데 이것을 털어서 모은 것이 바로 천연변비 치료제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널려있는 잡초를 돈을 주고 사 먹으면서 정작 내 마당에 있는 질경이는 제초제로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질경이의 꽃대를 보면 성가신 잡초의 씨앗이 아니라 나의 장 건강을 지켜줄 귀중한 황금가루로 보이실 겁니다. 질경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슈퍼 잡초입니다. 6번째, 잡초는 명아주입니다. 텃밭을 이구는 분들에게 명아주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변 작물의 햇빛을 다 가려버리는 얄미운 회방꾼입니다. 잎의 중심부에는 마치 하얀 가루나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뽀얀 잎자들이 묻어 있어서 왠지 지저분하고 독이 있을 것만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아주를 더러운 잡초라고 생각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서둘러 뽑아 던져버립니다.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오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 하얀 가루는 식물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미세한 결정체일 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버럭 물에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명아주는 잡초라기보다는 우리가 잊어버린 고대의 시금치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놀랍게도 명아주는 시금치, 비트, 퀴노아와 같은 과에 속하는 친척 식물입니다. 아주 먼 옛날 유럽의 농부들은 시금치가 아시아에서 전해지기 전까지 명아주를 밭에 심고 길러서 일상적인 채소로 매일 먹었습니다. 명아주가 밭을 점령하는 이유는 그것이 잡초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인류가 의존해왔던 훌륭한 식량작물의 유전자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에 명아주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제초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공짜 채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왜 우리는 비싼 시금치 대신 텃밭의 명아주를 먹어야 할까요? 영양 성분을 비교해보면 그 해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명아주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개량된 시금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영양 프로필을 자랑합니다. 뼈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의 함량이 일반 시금치보다 월등히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특히 야생식물 특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명아주를 도라지나 더덕처럼 귀하게 여겨 어린 잎은 나물로 먹고 다 자란 굵고 튼튼한 줄기는 지팡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명아주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 부르는데 엄청나게 가볍고 단단해서 예로부터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임금님이 하사하는 최고급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량으로도 약으로도
심지어 도구로도 유용하게 쓰였던 명아주가 현대에 와서 그저 성가신 잡초로 전락해버린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명아주는 아주 적은 수분과 척박한 토양에서도 빠르게 자라나는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비료와 농약 없이도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명아주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기적이 아닐까요? 이 귀한 명아주를 식탁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아주의 어린 잎을 만져보면 시금치보다 약간 더 도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요리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비벼 씻어주면 특유의 하얀 가루는 쉽게 사라집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마늘을 듬뿍 넣은 올리브 오일에 명아주 잎을 살짝 볶아내는 것입니다. 숨이 살짝 죽었을 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웬만한 고급 채소 요리 부럽지 않은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금치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명아주를 100%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숭숭 써 썰어 넣어도 좋고 자치나 호두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아주 건강한 명아주 페스토를 만들어 파스타에 곁들여도 최고입니다. 가을이 되어 명아주가 사람 키만큼 자라고 씨앗을 맺기 시작하면 또 다른 요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명아주의 씨앗은 슈퍼푸드로 유명한 퀴노아와 완벽하게 같은 종류입니다. 수많은 씨앗을 털어서 모은 뒤 깨끗이 씻어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톡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단백질이 듬뿍 들어간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잡초를 뽑아버릴 때는 귀찮고 짜증나지만 그것을 수확해서 요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방은 최고급 자연주의 레스토랑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 명아주 볶음 요리로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우엉입니다. 어라, 우엉은 마트에서 파는 채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야생에서 자라는 우엉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성가신 잡초를 여겨줍니다. 특히 가을철 산이나 들판을 걷다다 보면 옷이나 애완동물의 털에 밤송이처럼 생긴 둥글고 까만 열매가 잔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고생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성가신 열매의 정체가 바로 야생 우엉의 씨앗입니다. 우엉은 갈고리 같은 가시로 동물의 털에 붙어 씨앗을 퍼뜨리는 전략을 진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끈질긴 씨앗 때문에 우엉을 귀찮은 잡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고리 씨앗을 가진 짜증나는 식물이라는 오해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공학자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사냥을 다녀온 뒤 강아지 털에 잔뜩 붙어있는 이 우엉 씨앗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엄청난 발명을 해냅니다. 수많은 미세한 갈고리들이 고리 모양에 걸려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모방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벨크로, 이른바 찍찍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가신 잡초의 열매가 우주복부터 운동화까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혁신적인 발명품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만으로도 우엉을 그저 성가신 잡초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찍찍이를 발명하게 해준 씨앗도 대단하지만 우엉의 진짜 보물은 바로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엉은 아주 강력하고 굵은 직근, 즉 메인 뿌리를 땅속 깊이 수직으로 뻗어내리며 자랍니다. 잎이 무성한 야생 우엉을 발견했다면 삽을 가져와 깊게 땅을 파보세요. 마치 산삼을 캐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흙의 영양분을 듬뿍 빨아들이며 자란 그 단단한 뿌리가 바로 우리가 반찬으로 즐겨 먹는 그 우엉입니다. 일본 요리에서는 우엉을 고보라고 부르며 아주 귀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식감이 아삭하고 특유의 흙내음 같은 깊은 향이 있어서 간장과 설탕에 졸여 김밥에 넣거나 얇게 썰어 튀김을 만들면 환상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야생에서 직접 캔 우엉은 마트에서 파는 대량 재배 우엉보다 향이 훨씬 진하고 조직이 치밀해서 요리했을 때 그 풍미가 배가 됩니다. 게다가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우엉의 어린 잎과 줄기는 껍질을 벗겨 데쳐 먹으면 머위나 고구마 줄기처럼 아주 훌륭한 나물 반찬이 됩니다. 잎부터 뿌리 씨앗의 발명까지 우엉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는 놀라운 식물입니다. 정원에 커다란 우엉잎이 자라나고 있다면 제초제를 뿌릴 것이 아니라 가을을 기다렸다가 보물찾기를 하듯 굵은 뿌리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우엉뿌리를 단순히 맛있는 반찬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한의학에서 우방근이라고 불리는 우엉뿌리는 해독과 정화의 아이콘입니다. 체내에 쌓인 중금속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천연피를 맑게 하는 약으로 통합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습진, 아토피처럼 피부에 염증이 심한 분들에게 우엉뿌리 달인물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간의 해독작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몸속 청소부라는 별명이 아주 잘 어울리죠. 우엉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매일 우엉차를 끓여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일반 채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고 변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흑투성이의 단단한 뿌리 속에 우리 몸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마법의 물약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텃밭에 난 우엉을 귀찮은 잡초로 여겨 베어버리기 전에 이 뿌리가 가진 엄청난 약효를 한 번만 더 상기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비싼 디톡스 주스를 사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캔 우엉을 볶아 끓여낸 구수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별꽃입니다. 아마 정원을 가꾸거나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작고 연두빛을 띠는 잎사귀 사이에 마치 밤하늘에 하얀 별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작고 예쁜 꽃이 피는 식물을 보셨을 겁니다. 별꽃은 주로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 심지어 눈이 덮인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며 바닥을 빽빽하게 덮으며 자라납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번식력으로 땅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잔디나 다른 작물을 질식시킨다는 오해를 하며 별꽃을 긁어내버립니다. 별꽃이 작물을 방해하는 골칫거리라는 것은 정말이지 큰 오해입니다. 사실 별꽃은 땅의 표면을 덮어주어 흙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살아있는 훌륭한 멀칭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농약이나 화학 비료로 오염된 척박한 땅을 스스로 정화시켜 비옥하게 만드는 착한 잡초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이 작은 식물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별꽃은 그 이름처럼 정원에 내려앉은 축복의 별입니다. 다 자라도 높이가 얼마 되지 않는 이 앙증맞은 식물이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별꽃을 함부로 밟지 못할 것입니다. 별꽃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이 봄철이 되면 가장 먼저 바구니를 들고 나가 채집하는 아주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식재료입니다. 잎과 줄기를 날것으로 씹어 먹어보면 놀랍게도 생옥수수나 옥수수 수염차에서 나는 아주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질기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 덕분에 샐러드에 듬뿍 넣어 먹으면 상큼한 봄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에 넣거나 비빔밥에 올려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완벽한 식용채소입니다. 또한 별꽃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식물입니다. 가려움증이나 벌레 물린 곳,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별꽃을 지식여 바르면 금세 열이 내리고 가라앉습니다. 건조한 별꽃을 올리브 오일에 몇 주간 담가두었다가 꿀벌의 왁스와 섞어 천연 연고를 만들어 보세요. 이 연고는 겨울철 갈라진 입술이나 거친 피부를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크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겼던 식물들은 저마다의 놀라운 생존 방식과 그 안에 깃든 완벽한 영양소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잡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정원을 단순한 꽃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자연의 보물창고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잡초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건강과 삶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채소밭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치를 지닌 7가지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들레의 놀라운 간 해독 능력부터 오메가3가 폭발하는 쇠비름,
끔찍한 가시 속에 빈혈 치료제를 숨기고 있는 쇠기풀, 천연 구급 상자인 질경이와 고대의 영양 만점 시금치, 명아주, 위대한 발명품의 영감이 된 디톡스의 왕, 우엉, 그리고 피부를 잠재우는 달콤한 별꽃까지. 정말이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놀라운 사실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 채소와 영양제를 사 먹는 동안 가장 강력하고 신선한 천연 약국은 우리 집 앞마당에서 매일같이 제초제와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가장 필요하고 훌륭한 것을 가장 흔하고 가까운 곳에 숨겨두는 법입니다. 잡초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잣대일 뿐, 대자연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잡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벽하게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주는 이 엄청난 공짜 혜택을 이제는 마음껏 누려보세요. 오늘 영상이 놀랍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정원이나 동네 산책길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고 직접 요리해보고 싶은 잡초는 이 7가지 중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즐거운 상상과 경험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